괜찮으시면 지금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지금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포아시스 기업과 팀장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포시스는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실제로 해양 폐기물은 바다에서 수거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거 영역에서는 저희가 하천에 따라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차단 시설을 설치해서 막는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재활용 관련해서는 어망이나 로프 같은 해양재생 플라스틱이 실제로 잘 쓰일 수 있는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염분과 이물질 때문에 잘 안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망과 로프를 가지고 실제로 전처리해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솔루션, 이렇게 수거와 재활용 두 가지 파트의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회사에서 전략기획 팀장을 맡고 있는 신동조고요. 네, 회사에서 하는 역할은 주요하게 회사 내부에 있는 리소스들 안에서 충분히 어떤 것들이 먼저 이루어야 되는지 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하고, 회사의 저희 회사는 주요하게는 이제 기술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 세척 기술도 마찬가지고 차단 기술도 마찬가지고 저희 기술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거를 우선순위 해야 될지 좀 로드맵을 만들기도 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어떤 게 좀 사업화가 될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양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재정립한 포아시스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원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자원순환대, 아까 말씀드린 어망이나 로프가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원료인 펠릿으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이 펠릿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제일 잘 활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펠릿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폐 어망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깨끗하게 잘 세척을 해서 자동차 엔진 포장재를 만든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HMM이라는 선박에서 운행하고 있는 폐 로프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저희 마찬가지로 수거해서 전처리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실제로 HM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조끼를 만들었던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질문인데, 앞에 지금 이렇게 통이 3개가 있잖아요.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어망이나 이 로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맨 왼쪽에 있는 저 검정색이 펠릿이라고 하셨는데, 네. 펠릿이 어떤 것인지 뭔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뭔가 저희 인터뷰 내용이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로프가 어떻게 펠릿으로 가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플라스틱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우스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 병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압출하고 사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거냐면 사출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어떤 형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플라스틱 원료를 녹아 넣어서 그 틀이 만들어지면 식혀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플라스틱을 이런 걸 만들려면 이렇게 생긴 틀에다가 넣어서 여기 원료를 넣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들어가는 원료가 펠릿이에요, 실제. 로프도 마찬가지예요. 로프도 이 펠릿 원료를 펠릿 단위의 이 작은 알갱이를 길게 저희는 압출한다고 표현하는데, 길게 뽑아내서 감은 형태가 되는 게 섬이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나일론 재질과 페트 재질은 플라스틱이에요. 면이랑 다른 재질은 아니지만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펠릿 단위인 작은 알갱이를 길게 뽑아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알갱이 형태의 이 원료만 있으면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든지 만들 수 있죠. 물론 재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기존의 플라스틱 원료는 어디서 오냐면은 나프타라고 하죠. 원유를 정제했을 때 증류탑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가지고 원료를 만들어요. 그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은 모두 다 원유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탄소 배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우니까 개발이 돼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원료인 원유를 쓰지 않고 기존에 만들었던 재료를 다시 재사용하면 좋겠다는 이제 흐름들이 당연히 있고, 플라스틱 업계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플라스틱 원료를 다시 만들려면 아까 이 원료를 잘 세척해서 그 다음에 녹여서 길게 뽑아내서 절단하는 절단지 이런 형태의 알갱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갱이가 있으면 재질에 따라서 옷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기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기본 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육지 폐기물이랑 해양 폐기물의 보통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저희 육상 폐기물이라고 하긴 하는데, 육상 폐기물. 네. 육상 폐기물하고 해양 폐기물하고 두 가지가 있을 때 폐기물이기 때문에 관리돼야 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실제로 잘 수거되고 재활용되고, 육상
쓰레기는 잘 활용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수거해서 지금 봉지에 넣어서 종량제 봉투에 나가죠.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수거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버린 사람이 많은 돈을 부과하게끔 체계가 갖춰져 있죠. 근데 육상 폐기물은 반대로, 해상 폐기물은 해상 폐기물은 반대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 뭐 바닷가를 이용한다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하천변에 그냥 버리거나 이런 쓰레기들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얘네들이 하천에 따라서 해안가로 떠밀려 오거든요. 그러면 항구에서 실제로 배들이 운항하는 걸 막기도 하고, 그리고 해안가 해수욕장 같은 데를 좀 더럽게 해서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상 폐기물은 잘 관리되고 있는 측면 반면에 해상 폐기물은 잘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잘 관리하는 영역에 저희도 기여를 하고 싶어서 해상 폐기물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활용되는 해상 폐기물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망이나 로프류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섬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얘네들을 잘 잘라서 좀 세척을 하는 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서 현재로서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해양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요 폐기물이나 어망이나 로프 같은 것들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잘 임의로 막 버려지는 이유는 얘네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원인지를 사람들이 아직 인식을 충분히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어망이나 로프를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고 저희는 유용한 자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원료로 쓰일 중요한 자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많이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잘 세척해서 가치가 높은 이런 원료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람들도 좀 어망이나 로프들을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재활용되거나 잘 버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또 의미 있게 활용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역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 해양 폐기물의 재활용이 소비자에게 조금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좀 팀장님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해양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면 좋겠죠. 근데 제품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떤 품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사게끔 할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 제안이라기보다 해양수산부랑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요즘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에 만드는 실제로 플라스틱을 재생재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육상 플라스틱이든 해양 플라스틱이든. 그래서 의무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해양 재생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서 넣는 제도를 넣으면 좋겠다.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해수부랑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해수부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희랑 또 얘기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인증하면 좋을지. 그래서 아직 제품상으로는 해양 플라스틱 100%로 만들었어요 라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비율들이 계속 좀 잘 높아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좀 기존에 원래 있던 재료와 합쳤을 때 크게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법적인 법이나 제도상에서도 제품을 만들 때의 플라스틱 재활용 함량을 의무화하면 아무래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드릴 건데요. 포어시스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들었는데요.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가 해양인 만큼 같은 장소를 공유하는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포어시스가 가진 기술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리면 아까 육상기인 쓰레기라고 설명드렸던 하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차단해서 수거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한강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이 한강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인천 앞바다에 가서 인천항에 피해를 준다거나 인천 하구 쪽에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수거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불만이 되게 많았죠. 왜냐면은 인구수나 사람 수로 했을 땐 서울시 사람들이 더 많이 버리는 것 같은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슷한 상황이 금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금강에서 만들어진 쓰레기가 서천 앞바다에 가서 서천에서 쓰레기가 처리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하천 차단 시설,
그 차천 중간중간에 쓰레기를 수거한다면 그 쓰레기들이 모여진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쓰레기 양을 만들었는지 저희가 분석해서 제공해서 데이터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쓰레기가 발생했고 인천시는 어느 정도 쓰레기가 발생했으니까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이렇게 분담하면 좋겠다라는 근거 데이터로 들릴 수 있고, 정책적으로도 데이터베이스화 했을 때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목표나 가이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페트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페트 쓰레기를 줄이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병이나 아니면은 종이류나 다른 쓰레기, 특히 뭐 초목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만드는 데이터베이스가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현재 포어시스가 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해양 쓰레기를 이렇게 뭔가 차단하는 역할도 마찬가지고, 뭔가 재활용해서 전처리 공장을 만드는 것도 국내에선 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나가는 선구자 역할이다 보니까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장애물들이 솔직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좀 앞서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어필을 해서 실제로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쓰레기가 더 이상 쓰레기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구 그냥 이렇게 버리거나, 어민분들 중에서도 뭐 어민분들도 지금 어망들을 사용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다 되면 바다에 버리시고 하는데, 이게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유용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더 이상 그렇게 막 함부로 버리시진 않고 오히려 저희한테 가져다 주셔서 좋은 자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인식들도 바뀌고 저희한테도 다양한 원료를 받을 수 있는 루트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부탁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긴 한데 실제로 바다를 많이 좋아하고 바다를 잘 즐기는 멤버들이 저희도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대표님도 서핑을 하시기도 했고 다이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는 이제 바다를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바다, 깨끗한 바다를 기대하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번쯤 자기가 버린 쓰레기나 아니면 자기의 행동들이 혹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다를 좀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함부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이빙을 가든 아니면 뭐 서핑을 하러 가든 실제로 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그냥 주워서 나오거든요. 바다 안에 있는 쓰레기들도. 근데 뭐 원천적으로는 버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바다를 방문하거나 바다를 잘 즐기고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쓰레기를 자기가 주워온다고 하고 다른 쓰레기까지 줍진 않으시더라도 그러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셨는지, 특히 도움이 되셨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파일럿 테스트동 A동에 입주를 하고 있어요. 입주를 3년 전인가 저희가 들어가게 됐고, 저희 설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게 있잖아요. 초음파 세척하는 포어소닉이라든가 그 설비들을 놓고 실험하고 만들어서 테스트할 공간이 필요했는데 환경산업 녹색융합 클러스터에서 네, 실제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공간을 이용하면서 사용하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평강천하고 유구천에 설치되는 저희 국내 첫 설치된 차단시설 전에 녹색융합 클러스터 안에 있는 소하천에서 저희가 간이 실험도 했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하천 내에서 작은 규모로 저희가 쓰레기들이 실제로 모여줄 수 있도록, 실제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진 않았긴 했는데 쓰레기들이 잘 수거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 사례가 있고, 저희 그렇게 두 가지로서 크게 저희 산업 아까 말한 수거하고 재활용에 각각에서 되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입주 포어시스는 해양에서 수거된 어망이나 로프들을 잘 세척해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자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원료는 이런 알갱이 형태가 돼 있어서 재질에 따라서 어떤 재료든지 어떤 플라스틱 물건이든지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알갱이 형태의 재료의 이름은 뭘까요?
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 해주신 신동조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